안녕하세요. 퀸즈 한인교회 이육주 목사입니다. 이번에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의료 이야기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서 많은 지식과 또 정보와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육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영성이 나오고요. 또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이 나오고요. 또 건강한 육체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와 건강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강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방에는요, 우리 성기로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암에는 최강남 장로님, 내과 이준호 장로님, 치과 장세화 장로님께서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또 세미나를 위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4주간은요, 20분 정도 강의로 진행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7월에는요, 먼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질문을 받고 한방, 암, 내과, 치과에 대한 질문을 다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문의할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또 교회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번호는 718-925-1881입니다. 718-925-1881입니다. 언제나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주시기는요. 혹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 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거나 인터넷 활용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꼭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치유하심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는 것은요. 금요 예배 때에 지금 바이블 로드맵이라는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말씀에 그 지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현실적인 그 지리가 어떠했는지를 다 확인해 드리면서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많은 은혜의 시간, 많은 정보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이런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밝고 명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구강보건 위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요즘에 우리 웰빙 시대에서 가장 요즘에 중요한 게 과거에는 뭐 음식에 대한 거, 뭐 환경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웰빙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생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이 구강 위생인데 제가 이제 치과 의사로서 이제 배운 것과 그리고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했던 것을 갖다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강위생 보건에 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더 깨끗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강위생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다 잘 알려주고 제일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면은 이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하루에 3번을 닦으라. 그러니까 333이라 그래서 식후 3분마다 하루에 3번, 그 다음에 식후 3분마다 하루에 3번씩, 그리고 또 3분 동안 닦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2번 닦는 거하고 3번 닦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1번하고 2번은 차이가 많은데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와서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하루에 2번, 최소한 하루에 2번을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닦는 시간은 주로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그리고 언제 닦는 거냐 하면은 주로 식후에 아니면 자기 전에. 그래서 아침에 식사한 뒤에 이제 이를 닦으시고,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이를 닦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최소한 2번은 닦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 덴탈 플로스를 쓰든가 아니면 워터픽을 쓰든가 이렇게 해서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오랄 린스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보다 보면은 뭐 리스터린이라든가 페리덱스라든가 많은 가글링 솔루션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입안을 또 청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강을 또 청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슈가리스 껌도 나오고, 그리고 민트 같은 향이 나는 그런 이렇게 젤리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강을 갖다 깨끗하게 해주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어떻게 이를 닦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를 닦는 습관인데, 우리가 대부분 다 볼다 보면은 그냥 치아를 닦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치아를 이렇게 닦을 때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이게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음식물이 많이 끼는 데가 어디가 끼냐면은 이하고 잇몸 사이가 보통 약 3mm 정도의 그 스페이스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또 이와 이 사이가 많이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를 갖다가 닦을 때 그냥 이렇게 90도 각도로 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게 아니라 치아하고 잇몸, 칫솔을 갖다가 치아하고 잇몸 사이를 갖다가 약 45도 정도 경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치아에 마모가 심해가지고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가 시큰시큰하고 시릴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너무 그 칫솔을 가장 세게 이렇게 문질러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칫솔을 사용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이제 부드러운 칫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그런 칫솔이 아니라 부드러운 칫솔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한 미디움 정도의 칫솔을 사용해서 치아 면하고 잇몸 사이에다가 이 칫솔 끝이 약간 한 2, 3mm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면은 이게 훨씬 더 치아한테도 굉장히 무리를 안 가지고, 그리고 잇몸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미생물이라든가 음식 찌꺼기를 잘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로 이 손목을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팔로 닦아주는 게 아니라 주로 이 손목을 주로 이용하셔가지고서 이렇게 이를 닦아주다 보면은 상당히 이게 치아에도 건강하고 잇몸에도 마사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양치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그렇게 편하는 게 아니라 가령 입 안쪽도 이렇게 어금니 쪽에 이렇게 닦을 수가 있는데 이 안쪽 이 세워서는 이렇게 앞쪽으로 밑에 앞니 앞쪽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딱 부드럽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주시면은 이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앞니 쪽을 닦을 수가 있고 어금니 쪽은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이 입안에도 45도 정도 기울여서 칫솔 끝이 잇몸 속에 약간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도 마찬가지 위에도 똑같이 45도 정도로 해서 위에는 이제 쓸어 내려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쓸어 내려주시고 앞니도 마찬가지 이렇게 쓸어 내려주시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어 45도 정도로 해서 쓸어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앞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아래로 밑에 앞니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해주시면 되고 어금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45도 정도 기울여서 이렇게 쓸어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양치하는 시간이 최소한 3분에서 5분 이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수룩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한데 이게 습관화가 되시면은 상당히 편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시간이 꽤 오래 시간도 걸리고 손목도 아프고 불편하신데 이게 자꾸 하시다 보면 습관화가 되면 상당히 간편해요. 그리고 효과도 좋고. 그래서 그 양치질을 할 때 그냥 막 문질러 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쓸어 내려 주시는 우리가 이렇게 롤링 메소드라 그러는데 칫솔을 갖다 이렇게 치아에다 대고서 이렇게 쓸어 내려주고 쓸어 올려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이제 양치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치질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입안에 있는 모든 그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치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식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덴탈 플로스가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다 아실 거예요. 덴탈 플로스는 항상 치아하고 치아 사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빼주는데 그냥 이렇게 빼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법이 이제 또 있어가지고 한 번은 앞쪽으로, 한 번은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집어넣어서 뒤쪽으로 한번 집어넣으셔야 되고 집어넣어서 앞쪽으로 한번 집어넣으셔야 되고 뒤쪽으로 집어넣고 앞쪽으로 집어넣고 이게 3번 이렇게 2번씩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 이제 간편하게 이제 식당에서도 그렇고 밖에 화장실에서 그렇고 쓸 수 있게끔 밥 먹고서도 항상 쓸 수 있게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이 워터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하는데 그 양치질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워터픽을 한 번씩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워터픽은 이제 이게 워터픽 자체가 이 팁이 우리 입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누르고 있으면은 마치 그 권총 쏘듯이 이게 물이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압력에서 물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큰 센 압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하고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모든 그 음식 찌꺼기를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잇몸 속에 있는 것도 제거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잇몸 마사지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워터픽을 갖다가 이제 덴탈 플러스를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덴탈 플러스 쓰시면 되고 이게 불편하시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워터픽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꼭 한 번씩 써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입안이 상당히 상쾌해지고 그리고 또 이 입안에 있는 많은 그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가 음식 찌꺼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고 나면 입안이 개운해지십니다. 그래서 이 워터픽을 쓰는 방법을 쓰도록 하고 이 팁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팁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팁이 나와가지고 물이 한 방향으로만 나갈 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이 팁 자체가 상당히 칫솔같이 돌아가가지고서 여러 군데를 갖다가 한꺼번에 잘 마사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워터픽을 사용하셔가지고 간편하게
이제 덴탈 플로스 대신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이런 워터픽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그 칫솔이 과거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 손으로만 쓰는 칫솔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칫솔이 이제 진동 칫솔 해가지고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칫솔이 나왔어요. 일렉트릭 브러쉬라 그러죠.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원래가 나온 게 이제 핸디캡 피플을 위해서 나왔는데 이게 간편하니까 우리 그 일반적인 우리 모든 분들도 다 이 일렉트릭 브러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릭 브러쉬가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치아를 갖다가 막 문질러 대는 게 아니라 살짝만 갖다만 대줘도 자기가 막 바이브레이션이 돼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바이브레이션이 돼가지고 닦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힘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 칫솔을 가지고 이제 일렉트릭 브러쉬를 가지고 이제 닦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편리하다는 그런 이제 그 장점이 있는데 그 효과로 봐서는 뭐 자기가 이렇게 핸드 브러쉬 가지고 자기가 핸드 칫솔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나 일렉트릭 브러쉬나 이제 다 똑같은데 뭐냐면 어떻게 양치질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이 일렉트릭 브러쉬는 장점이 뭐냐면 편리하다는 장점. 그 한 장점이 있는데 그 대신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핸드 브러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잘 하실 분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일렉트릭 브러쉬 쓸 수 있는 분은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이냐면 일렉트릭 이제 칫솔이 이 양치질을 하시게 되니까 칫솔에 그 묻은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화장실에 그 칫솔들을 가만히 보면은 칫솔 갖다가 그냥 막 그 서로 겹쳐놓고 막 그러면은 이 서로 쓰시던 칫솔이 서로 미생물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몸에 다른 사람이 또 쓸 때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칫솔을 가능한 한 칫솔은 자기 거하고 그 만약에 뭐 자기 아이들 거라든가 아니면 자기 뭐 와이프라든가 아니면 자기 하우스맨 거랑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분리돼서 서로 닿지 않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칫솔이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생물들이 많이 더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거는 여기 일렉트릭 브러쉬에다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히터가 나와요. 히터가 이 안에.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거는 일렉트릭 브러쉬인데 요 안에 히터가 나와가지고 요에서 이렇게 이제 일렉트릭 브러쉬를 다 꽂을 필요가 없이 요 팁만 빼면 돼요. 요 팁만 이제 빼가지고서 여기다 딱 올려놓고 이제 또 이제 남편 거는 여기다 같이 부인 거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요걸 딱 닫아놓으면은 이 안에 히터가 나와가지고 히터를 통해서 이 브러쉬가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가 해지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들이 살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깨끗할 수 있는 칫솔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개발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이제 그 대체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닦는 거는 다들 열심히 잘 닦는데 혀를 닦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요즘에는 그래서 이 치아의 그 혀가 약한 스펀지 같은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혀 안에도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 찌꺼기도 많이 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혀를 닦는 것도 이게 텅 스크래핑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굳이 이런 거 없어도요. 그냥 칫솔 가지고 닦으셔도 돼요. 하시고 난 다음에 칫솔을 가지고서 이제 이만 다 닦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혀도 몇 번씩 이렇게 스크래핑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입안이 개운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게 싫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 같아요? 이게 혀 닦는 거예요. 이건 디스포저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음식점에 간다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린스를 하시고 이거 가지고 혀를 이렇게 닦아주면은 혀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스포저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덴탈 플로스라든가 아니면 칫솔 가지고서 이제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 치약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치약이 이만 깨끗이 닦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센시티비티, 이가 시린 사람들한테 좋은 이런 좋은 치약이 또 나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치약은 또 잇몸에 아주 좋은, 잇몸을 갖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치약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리고 또 어떤 치약은 이렇게 에나멜을 더 보호해주는 그런 치약도 나오고, 그래서 이를 더 건강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플로라이드가 좀 들어가가지고서 치아를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치약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먼저 이제 이를 잘 닦고 덴탈 플로스라든가 워터픽을 가지고서 이제 이하고 이 사이라든가 이하고 잇몸 사이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텅 블레이드 가지고 혀도 다 깨끗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의 이제 구강 보건을 잘 유지하는 게 우리 그 오랫동안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한 가지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식물. 우리가 섭취하는 그 음식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이 다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쿠키라든가 아니 칩이라든가 뭐 캔디, 젤리 이런 걸 이제 가끔씩 이제 좋아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치아에도 안 좋고 잇몸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군것질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캔디, 슈가가 들어있는 캔디라든가 아니면 초콜릿이라든가 아니면 칩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빵 같은 거,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드지 마시고, 주로 이제 많이 드시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이 프루트, 과일하고 베지터블, 그런 걸 좀 많이 드시면 훨씬 이 치아의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자기 위생에도 훨씬 더 좋은, 그 입안에서 훨씬 더 좋은 그 플레이버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손자 손녀들과 대화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슈가가 들어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카보헤이드, 탄수화물, 이런 종류의 그 군것질은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과일 중에서도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브로콜리라든가 아니면 칼리플라워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과일이라든가 프루트를 많이 드시면 되고, 그 베지터블을 많이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음료수가 또 큰 역할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오피스에 있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이 커피나 티 같은 것이 이게 상당히 우리가 구강에 해로운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음료수를 드실 때,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저희가 주로 이제 뜨거운 걸 좋아하게 되니까 뜨거운 커피라든가 티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그 커피나 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많은 플레이버도 있고 그런 성분들이 치아에 그 스테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치아에 침착도 많이 되고, 그래서 보면은 이 커피나 티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치아가 좀 약간 브라운 컬러로 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그 커피 때문에, 커피에서 나오는 그 플레이버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이 나오는 거고요. 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권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뜨거운 걸 드시고 싶으면은 주로 뜨거운 워터를 드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워터를,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물을 마시면 물이 상당히 밋밋하니까 별 의미를 못 느껴가지고 맛이 없는데, 이 뜨거운 물을 좀 마시는 게 훨씬 더 몸의 구강 위상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그 커피나 티보다는 좀 이렇게 핫 워터를 해서 드시면은 훨씬 더 구강 위생에 더 좋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나 그 티보다는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베지터블, 그 과일 중에서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브로콜리라든가 컬리플라워, 바이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과일들을 많이 드시면은 우리 인체에도 좋고, 그리고 구강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이제 그 결과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를 닦을 때 앞뒤로 이렇게 문질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45도 정도 다시 이렇게 45도 정도 기울여 가지고
칫솔을 갖다가 45도 정도 해서 칫솔 끝이 잇몸 속에 약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쓸어 올려주고 쓸어 내려주고 쓸어 올려주고 쓸어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를 닦은 방법으로 하시고 앞니 닦을 때 입 안쪽에 앞니 닦을 때만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 내려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찌를 닦아서 이 치아를 닦으시면은 이게 훨씬 더 유용한 이를 닦는 습관이 되고 이는 하루에 최소한 2번은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식사한 뒤에 그다음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해서 2번을 닦으셔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닦을 때는 하루에 최소한 3분 이상씩 하루에 닦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닦으셔야지 그렇게 안 닦으면은 사실 큰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터픽이라든가 덴탈 플로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쓰셔야 돼요. 언제 쓰시냐면 자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를 닦은 지금 주무시기 전에 먼저 이를 닦고 그다음에 덴탈 플로스를 갖다가 반드시 덴탈 플로스를 쓰거나 워터픽을 쓰거나 해가지고 치아와 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를 청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무셔야만 그 아침에 일어나서도 입안이 훨씬 더 청결합니다. 또 왜 그렇게 또 밤에 주무시기 전에 닦아야 하냐면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부패 작용이 일어나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는 시간이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고 뭐 어떤 분은 5시간 자지만은 그 시간 동안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많은 그 미생물들이 입안에서 아주 굉장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는 반드시 이를 더 깨끗하게 닦고 완벽하게 좀 청결하게 한 다음에 주무시는 것이 여러분의 그 구강 위생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고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죠? 이게 혀 닦는 거. 혀를 좀 닦아주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혀를 안 닦고 그냥 이 닦는 것만 생각하셔가지고 혀를 닦지는 않고 그냥 했는데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혀를 닦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셔도 이제 요즘에 보시다시피 그 리스터린이라든가 아니면 뭐 페리덱스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그 가글링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점심 식사한 뒤에 이제 린스도 몇 번 좀 해주시고 아침에도 해주시고 저녁 때도 해주시고 밖에 나가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청결하게 해주시면은 상당히 구강 위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물 주로 이제 그 뭐죠? 아까 얘기한 캔디라든가 초콜릿, 칩 이런 거 그런 거는 삼가하시고 이제 주로 이제 프루트라든가 베지터블, 그 뭐 애플도 좋고 사과도 좋고 배도 좋고 그리고 뭐 컬리플라워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걸 주로 이제 많이 드시면은 이게 구강 위생에 좋습니다. 특별히 바이타민 C가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드시면은 훨씬 몸에도 좋고 그 구강 위생에도 청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커피나 티 이 뭐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뜨거운 걸 좋아하시니까 주로 커피나 티를 많이 드시는데 이 커피 티보다는 뜨거운 걸 청원하시면 핫 워터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나면 뭐 둥글레차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하지 주로 커피나 티는 주로 많이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치아에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테인도 많이 생기고 염증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구강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 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임플란트라는 거, 치아 이식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치아 이식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가 빠지고 나면은 그 이 빠진 자리를 갖다가 그 옆에 치아 이제 2개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2개를 갈아가지고 3개를 해서 브릿지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가 빠지고 나면은 그 옆에 치아를 갖다가 괜히 이를 반 정도 갈아가지고 데미지를 준다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럼 그 이 빠진 자리에만 그냥 치아 그 타이타늄으로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새 기둥을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옆에 치아는 건드리질 않고 그 이 빠진 자리에만 그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진 임플란트를 박아서 임플란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이를 딱 해놓으면은 아주 상당히
다른 치아를 갖다 건드리지 않으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임플란트 자체가 지금 보통 한 30년, 40년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치아만큼 충분히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갖다 몇 개씩 박아가지고 입안에다가 임플란트를 갖다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임플란트를 5개가 박혀 있는데 이렇게 이 빠진 자리마다 임플란트로서 만약에 이렇게 이가 많이 빠지면 옛날에는 틀니를 많이 했죠. 근데 틀니가 하다 보니까 다들 불편하고 음식 씻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제 음식 맛도 잘 못 느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주로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틀니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자기 치아를 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보존해서 오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이를 빠졌을 때는 그렇게 과거에 쓰던 그런 이를 빼는 것보다는 이는 물론 빼야 되지만 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브릿지라든가 이런 틀니를 쓰는 것보다는 치아 이식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 치아를 갖다가 만들어서 또 끼워 쓰면은 충분히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기 음식을 씻고 잘 유지된 그 치아 활동, 그 구강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치아 이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치아 이식을 갖다가 제대로 완전하게만 하면은 자기 치아와 똑같이 몇십 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치아 이식을 하셔가지고서 그 자기가 이 빠진 부분을 빨리 그 수복해주면은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빼놓고 만약에 이를 뺀 상태에서 만약에 해놓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 옆에 있는 치아들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치아들은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스페이스가 완전히 메꿔지고 나면은 치열이 다 망가지고 말아요. 그러면 그 다른 치아들도 다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 옆에 치아를 또 빼게 되고 또 빼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이를 만약에 절대로 이렇게 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빼게 되면은 빨리 수복을 그 치아 이식을 하셔가지고 그걸 메꿔주는 것이 효과적인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음식물을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 드실 때 그 베지터블이라든가 아니면 그 프루트 상태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입안을 갖다가 깨끗하게 청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린싱, 그러니까 가글링 솔루션 그리고 덴탈 플로스 그리고 또 이런 뭐 혀를 닦아주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이제 구강 위생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냥 귀찮다고 안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한테 몸에 해롭게 되는 거니까 이게 다 이렇게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도 많이 쓸 일이 생기지만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그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한테 큰 그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이렇게 이도 열심히 닦으시고 그다음에 덴탈 플러스 워터픽도 꼭 쓰시고 그리고 또 혀도 닦으시고 음식물도 잘 관리하셔가지고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치과에도 꼭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가 아파서 치과에 오시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는 것도 병원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습관화가 들이면은 이게 상당히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돈도 적게 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치과에 가면은 무조건 이게 너무 비싸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치과를 안 오시려고 그러는데 적어도 아무리 본인이 잘 관리를 하셔도 결국은 이제 치석은 끼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가셔가지고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불소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서 건강하게 치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것도 많이 세이브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우리 구강 위생을 다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kin산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